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슈를 한번 4가지를 오늘 정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는 겁니다. 두 번째, 권유하고자 하는 펀드가 무조건 나쁘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펀드 수익이 올랐다는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운영한 기간과 대비해야 됩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펀드 상품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?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는 IRP 계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충환 에디터입니다. 오늘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펀드에 대해서, 또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에 호객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. 그 사연에 대한 거를 읽으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죠. 저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펀드를 총 20여 개를 가입했어요. 가입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. 은행에서 권유하기도 했고 증권사에 통해서도 했습니다. 또 우수 펀드 리스트를 인터넷에 찾아서 스스로 가입하기도 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이후 평가를 해보면 도대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네. 전체적인 수익률로 봐서는 오른 걸로 수익이 평가되고 금액도 오르긴 했는데 만족스럽진 않습니다. 이 느낌이 맞는 건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라고 저희한테 보내오셨습니다. 네, 20여 개를 관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.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슈를 한번 4가지를 오늘 정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분이 지금 의뢰하신 내용과 아마 동일한 내용일 겁니다. 첫 번째,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, 펀드를 가입하고 나면 대부분 다 만기가 되더라도 계속 운영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수익이 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, 안 났으면 안 났으니까 더 냅두면 오르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.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 번에 중간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.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. 두 번째, 권유하고자 하는 펀드가 무조건 나쁘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. 나는 호객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, 이건 너무 금융사를 매도하는 겁니다. 은행이나 증권사의 펀드를 권유해주는 것도 솔직한 말로 무조건 나쁜 거 아니면 할당된 어떤 펀드만 주는 건 아닙니다. 왜냐면 그 다음번에도 또 고객이 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영업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. 그러나 가장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상황에 맞는 펀드를 내가 가입은 했느냐라는 겁니다. 대부분 다 금융사에서, 은행이나 증권에서 펀드를 가입할 때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답정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내가 그렇게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펀드의 수익을 내겠다고 그런 어떤 임의적인 체크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를 말하죠. 이건 거의 99%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설사 이번 연도에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들 테니까요.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입하는 게 우선입니다. 난 근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오늘 그날 꼭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. 충분히 설명 들으시고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올게요 라고 해도 안전인 텔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. 절대 급하게 가입하지 마세요. 세 번째, 펀드 수익이 올랐다는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운영한 기간과 대비해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 내가 10%의 수익이었다고 한다면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. 계산법이 따로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총 수익률에서 누적 수익률에서 5를 나누면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겠죠.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수치상의 수익입니다. 그렇게 했을 때 2%의 수익입니다. 그러면 솔직히 은행금리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걸 왜 가입했냐는 생각이 들겠죠. 그런데 착시효과라고 하죠. 숫자의 착시효과입니다. 10%가 올랐으니까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것도 굉장한 맹점입니다.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낮다고 한다면 그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연수가 분명히 나눠봐서 내가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이런 분들이 많기에 저희가 만났을 때 이걸 왜 이렇게까지 가져오셨어요?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. 또 의뢰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떨어졌는데 냅두면 좀 오를까봐요 라고 하는 말들도 하죠. 그러나 솔직히 떨어진 펀드가 올라갈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펀드 상품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?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는 IRP 계좌입니다. 이 두 가지는 보통 신경을 거의 안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연금으로밖에 못 쓰는 내용들입니다. 그러니 지금은
효과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누적돼서 여러분들이 노년기에 쓰려고 할 때는 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 큰 효과가 납니다. 그래서 동일한 퇴직금을 받는 내 동료일지라도 어떤 펀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펀드를 가입할 때도 각 금융사에서 나온 퇴직연금 전용 펀드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일단은 채권을 넣었다 할지라도 기간을 잡고선 스스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주식형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실패하는 펀드 투자는 되지 않습니다. 그냥 막무가내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하는 펀드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에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, 크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. 이 네 가지만 잘 염두에 두셔도 충분합니다. 모르시면 저희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성신성의껏 답변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펀드를 가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